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기이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기이론을 보니까 전기이론은 60문제 중 20문제가 나오죠. 몇 개를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까? 14문제입니다. 14문제. 우리는 전기이론 14문제, 또 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기기, 앞으로 나올 전기기기도 14문제, 전기설비 14문제 해가지고 42개를 목표로 하고 잊어버리시면 안됩니다. 내가 전기이론 문제를 푸는데 관련도 문제를 풀면서 14문제 이하로 나오면은 내가 지금 시험에 위험하구나, 이런 생각을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4문제입니다. 각각 파트의 14문제를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쪽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페이지 가니까 여기도 14문제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14문제를 목표로 하고 한번 볼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전기 이론의 부분은 전기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처음 접하는 많은 이론과 용어로 인해 어려워합니다. 이제 새로 나온 여러분들이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론이죠. 그 다음에 용어, 우리 전기 공부하는 사람들 이 용어 참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전기 용어를 쉽게 설명했는데 저도 설명을 하면서 가능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론과 용어가 나오면은 암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식만 암기하는 게 아니고 꼭 이론과 용어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서 뭐가 중요합니까? 암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복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난관을 벗어나도록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들어가도록 할까요? 15쪽입니다. 직류회로. 직류회로는 우리가 이제 전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전기에는 크게 두 가지죠. 직류하고 교류가 있는데, 직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류의 파행이 똑바른 것을 얘기합니다. 이 전류의 파행이 똑바른 걸 얘기하고, 교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변화하는 파행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뜻이죠. 이게 계속 변화하는데, 어느 전기가 더 좋으냐 하면은 직류가 좋은 전기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건 교류니까 교류가 좋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그냥 실생활에 불편함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교류를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핸드폰이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뭐 에어컨, 냉장고 할 것 없이 주요 전자기기에는 다 직류를 사용하고, 우리가 그냥 전등을 사용한다든지 이럴 때는 교류를 사용하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는 것은 직류회로 이 파트를 공부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물질의 구성이 나오네요. 물질의 구성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물질의 구성을 보니까 이제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원자가 모여서 있습니다. 틀렸네요. 네.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는데,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가진 최소 단위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렇게 하면은 원자라 그러면 안 되고 분자라 합니다. 사람은 거의 물이 한 70%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물 성분이 70%니까 이 물이라는 거는 H2O인데 분자입니다. 원자,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합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가진 최소 단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고, 공부를 하는 것은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네요. 안에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고, 외곽에 전자가 들어가 있는데,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이 전자 한 개가 가지는 전기량, 요 전자 한 개가 가지는 전기량. E는 요 마이너스라는 거는 성질이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놓은 겁니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또 두 번째 보니까 전자 한 개가 가지는 질량 M이는 무게죠. 무게는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무게니까. 또 양자가 한 개가 있는 이 안에는 양자가 있는데 양자 한 개의 질량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 여기는 기본적으로 무게를 나타내기 때문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는 안 했습니다. 굳이 우리가 이런 거는 알 필요는 없지만 시험에 나오니까 가끔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가끔 나오니까 이 전기량, 질량 이런 걸 외워놔야죠. 외우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저번에 계산기를 사용하면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그랬어요. 계산기에서 Shift 7 23번 계산기 덮개에 쓰여 있다. 우리 계산기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 뚜껑을 보니까 계산기를 사용할 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Shift 7을 누르고 01번부터 40번에 있는 것을 보니까 03 전자의 무게 M 질량이죠. 그 다음에 23번 보니까 전하량, 그 다음에 여기 뮤0 이건 아직 하지 않았지만은 이런 것이 계산기에 있으니까 계산기를 이용하자 그런 뜻입니다. Shift 7 요거 지금 제가 앞서 놓은 게 Shift 7입니다. 계산기 뚜껑이 있는데 암기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외우는 게 좋은가? 계산기 뚜껑에 있는 것을 외우는 게 좋은가 하면은 계산기 뚜껑에 있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써 있지 않지만 외워야 할 것이 있는데 44쪽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을) 와서 여러분들 44쪽을 한번 가보십시오. 전자의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거죠. 전자의 질량 이거죠. 전자의 질량. 전자의 전기량도 있고 전하량입니다. 이게 전하량. 진공 중의 유전율 이건 배우진 않았지만 앞으로 곧 나옵니다. 진공의 투자율 이런 하나 둘 셋 네 개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수치를 다 외운다는 건 참 힘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기론 공부하고 전기기기 공부하면서 외울 게 하나 둘이 아닌데 이것까지 외운다는 건 참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산기 뚜껑 있는 걸 외우는 게 좋은데 마침 여기에 보니까 전자의 질량은 Shift 7 그냥 이거는 그냥 공식입니다. Shift 7 03 뭐가 들어갔다 그랬어요? 3이 들어가 있습니다. 23 32 33 다시 한번 해볼까요? 03 그 다음에 23을 거꾸로 하니까 32 그 다음에 33 요 네 가지만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이제 나중에 조절을 알게 되지만은 이거는 몰라도 되고 Shift 7 03 23 32 33 이 네 가지는 시험에 나오는 것이니까 이렇게만 외워두면은 이 앞에 거 뭐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하다 이런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다시 교과서 다시 한번 15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설명했죠? 예, 여기 설명 전제 한계가 꾸는 질량 쉬프트 7 03 좋습니다. 그 다음에 쉬프트 7 23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아까 4개로 오는데 아직 요 2개뿐이 안 나왔습니다. 하나는 03, 그 다음에 23, 그 다음에 32, 그 다음에 33 이렇게 4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3자가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암기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양자의 질량. 이건 잘 나오지는 않지만 이건 01입니다. 1번. 서비스로 01 하나 있다고 생각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5개를 암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원자나 분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많이 들어서 그리고 근데 사실은 이거는 뭐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보너스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입문했으니까 제가 한번 전자가 얼마한가, 전자의 무게는 얼마나 한가를 한번 제가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의 마이너스 19승이라든지 10의 마이너스 19승이라든지 10의 마이너스 3승을 이거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야구공이 하나 있습니다. 야구공이 하나 있는데, 자, 줄이는 게 아니고 확대를 하겠습니다. 지구만하게 확대하겠습니다. 지구만하게 확대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만하게 확대를 했을 때 그 지구 안에 있는 야구공 하나, 이것도 야구공입니다. 이것이 원자입니다. 이 원자의 크기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야구장에 사는 야구공이 하나 있는데 이 지구를 지구만하게 확대한 다음에 그 지구 안에 있는 야구공 하나가 원자고, 이 원자를 다시 13층 빌딩만하게 늙었을 때, 14층 아파트죠. 14층 아파트만하게 늙었을 때 그 안에 있는 소금 알갱이 하나가 요게 원자 핵이고 여기에 있는 먼지 알갱이 하나가 전자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무게라든지 전기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이런 거를 공부하는 거를 이제 양자역학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뭐 양자역학 여러분들 즐거우라고 한번 귀동냥을 하시라고 이렇게 한번 얘기한 거고, 우리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뭐라 했죠? 쉬프트 7이죠. 쉬프트 7에다가 그 다음에 처음에 03 몇 번 했어요? 23, 33, 다시 32, 33 요 4개를 얻고 서비스로 양자의 질량 01 이렇게 하나 외워둬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단원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해가 됐어요? 자, 또 지우고 자유전자를 한번 넘어갈까요? 자유전자는 여기 자유전자가 있는데, 이 자유전자는 여기에 있는 전자가 아주 먼지 한 개라 했잖아요. 외부의 영향을 받았을 때 이 최외곽에 있는 전자 하나가 이렇게 도망을 가기 쉽습니다. 힘이 약한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자유전자라 한다.
시험에 나온 걸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왔나? 우리 472쪽 15번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472쪽이고 완료하고 15번을 한번 가봅시다. 15번에 또 밑에 있네 여기. 자, 15번에 정상 상태의 원자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15번의 답이 보니까 1번입니다. 양성자와 전자의 극성은 같아. 전자는 마이너스고 양자는 뭐 플러스입니다. 플러스니까 틀린 것은 이렇게 고려할 수가 있고 이렇게 형식은 좀 쉽게 나온 거네 이거는요. 조금 더 어렵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유전자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유전자는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가? 자유전자는 437쪽 437쪽으로 가니까 437쪽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원자 핵의 구성력을 벗어나서 물질 내에서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뭐라 했어요? 자유전자를 했죠? 네, 자유전자. 원자에 핵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전자가 있는데 어떤 외부의 영향을 받으면은 이 전자가 바깥으로 도망가는데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것을 자유전자라 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할만하죠? 다시 우리가 15쪽을 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이동을 해가지고 15쪽 전기의 발생을 쭉 한번 가서 보니까 중성 상태는 전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중성 상태는 양성자와 전자의 수가 동일한 것이다. 그런데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이 양성자와 여기 있는 양성자가 두 개면은 전자도 두 개입니다.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을 때 중성 상태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느 게 더 무거운가요? 양자가 무겁죠. 양자가 안에 있는 핵이 무거운 것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지구도 이렇게 있는데 지구 안에 핵에 마그마가 있습니다. 핵이 무겁죠. 핵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균형을 딱 잡고 있는 거죠. 양성자가 무겁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양성자의 질량이 10의 마이너스 27승이고 전자의 질량은 10의 마이너스 31승이니까 전자가 가볍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쭉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대전이라는 걸 한번 가봅시다. 물체의 전자수가 많아져서 또는 적어져서 전기를 띠는 현상으로서 물질 상호 간의 접촉, 방리, 분출, 유동, 충돌, 파괴 등에 의해 발생된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대전소열을 한번 봅시다. 대전소열을 보니까 유리하고 여기 유리 쪽이나 머리카락이나 나이롱이나 면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있고 이쪽엔 보니까 폴리에스테르, 합성 섬유, 뭐 여기 염화 비닐, 실리콘, 테플론 이렇게 있는데 이쪽은 전부 다 석유, 섬유 뭐 이런 제품입니다. 비닐 제품이죠. 이 비닐 제품에서 나오는 것은 나이롱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뭐냐면은 서로 두 개를 비비면은 마이너스 성질을 가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리하고 테플론을 부닥쳤다. 비비면은 유리는 플러스 성질이 되고 테플론은 마이너스 성질을 가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유리하고 종이를 부닥칩시다. 그럼 당연히 유리는 플러스고 종이는 뭐가 나타나요? 마이너스 성질이 나타난다. 유리를 머리카락에다 부닥쳤어요.
그러면은 유리는 플러스, 머리카락은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부닥치는 거를 대전서열이라 하고, 그런 거를 대전이 됐을 때 서열이죠, 서열. 이렇게 나타난다. 이 뜻입니다. 시험에 나온 것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400쪽 01번이네요. 400쪽, 페이지 이동을 400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400쪽. 일 번 문제니까 어떤 물질이 정상 상태보다 전자수가 많아져서 전기를 띠는 현상을 뭐라 하는가? 해설에 나와 있죠. 어떤 물질에 전자가 부족한 경우는 양전기를 띠고 전자가 남을 경우, 전자가 마이너스 성질이니까 음전기를 띠는 현상이라 한다. 이런 걸 답을 대전이라 한다. 이 대전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이제 전류, 전압 및 저항에 대해서 한번 또 이제 진짜 공부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로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공부하도록 하고 16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갈까요? 네, 지우고 가겠습니다. 16쪽에 쭉 가니까 전류, 전압 및 저항. 우리 이제 전기를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전류, 전압, 저항, 이게 식만 외워도 벌써 밑에 있는 식만 봐도 복잡합니다. 식만 봐도. 자, 우리 이제 꼭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기초를 꼭 알아두시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를 이해를 잘 하시게 되겠습니다. 전류는 우리 전류와 전압을 얘기할 때는 꼭 물로 비교해야 됩니다. 물로 비교하고 여기 써 있죠. 물에는 하나는 물로 비교해야 되는데 하나는 물이 있고 하나는 수압이 있는데 우리 물이 중요합니까? 수압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물이 중요하죠. 우리가 물을 먹기 위한 것이 수압을 높이는 것도 물을 멀리 보내기 위한 것이 수압을 높이는 게 아닙니까? 그냥 물이 중요합니다. 물이 뭐냐면은 전류입니다. 물이 전류고 물은 있고 오름 뭡니까? 전류고 수압은 우리 말 그대로 전압입니다. 어느 것이 중요하느냐? 그럼 당연히 전류가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보통 전류는 얘기 안 하고 항상 우리가 220V, 380V 이렇게 전압을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이 전기를 처음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전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류가 중요합니다. 전류는 물이고 그 다음에 전압은 수압이라는 것을 꼭 이해하시기 바라고 전류의 기호는 암페어다. 그런데 우리가 전기 또 공부하시면서 요 커렌트란 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커렌트는 말이에요. 영어 책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CURRENT current is 10 암페어 이렇게 쓰면 식으로 써라 그러면 I는 고로 10 암페어 이렇게 쓰죠. 글입니다. 글이고 말이에요. 이게 더 커렌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쓰는 I라든지 이건 기호죠. 그 다음에 암페어는 단위인데 우리는 이렇게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이제 공부하시면서 기능사 시험에 커런트가 나오느냐? 안 나오죠. 그렇지만 우리 전기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커런트란 말이 이게 우리 전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커런트란 말을 여러분들이 하나를 또 기억해 둡시다. 뭐 이 실력이 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쓰는 곳은 부족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전류라는 건 뭐냐? 전류라는 것은 뭐냐? 단위 시간 1초 동안에 흐르는 전하량으로 표시된다. T분의 Q다. 아까 이거 전하량이 Q 했어요. Q. 아까 전하 몇 번 했냐면 앞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잠깐 15쪽에 가니까 전하량, 전기량입니다. 전기량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이겁니다. 이렇게 얼마만큼의 전하가 흐르느냐 이런 거를 나타낸다. 따라서 1A는 1초 동안에 1쿠롬의 전하가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또한 뒷면을 가니까 17쪽에 가니까 10쪽이니까 전압이 있습니다. 17쪽에 전압이 있는데 여기 있으면 전압이 있습니다. 전압은 한 칸 더 넘어야 되겠네요. 18쪽 같습니다. 전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전압은 Q분의 W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암기할 때는 아까 전류하고 전압에서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전류가 중요하다 그랬죠? 전류가 분모입니다. 이게 I는 이코로 T분의 Q 이렇게 쓰시고 이 분모 아래쪽에다 쓰시고 기준입니다. 이게 기준이고 그 위에다가 V를 쓰는데 요 Q를 그대로 쓰고 여기 W 줄입니다. 1의 양이에요. 에너지의 단위입니다. 줄은 에너지의 단위인데 여러분들이 쓸 때 I부터 이렇게 쓰고 그 위에다가 V를 쓰고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I는 T분의 Q고 여기 모르는 건 뭘 모르는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 그냥 그대로 Q 쓰시고 그 다음에 W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 알파벳 순서에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W가 뒤잖아요. 뒤입니다. 그래서 T, Q 쓰시고 그 다음에 W를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이렇게 암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암기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 전압은 전기의 위치 에너지 차라고 얘기하는데 전위 차라고도 얘기한다. 잠깐 앞에 가겠습니다. 다시 앞에 가서 식 암기하는 방법 때문에 다시 왔는데 자 다시 한번 쓸까요? 전류는 이코로 전류를 먼저 쓴다 그랬죠? 전류를 먼저 I를 쓰고 T분의 Q 이렇게 쓰고 그 위에다가 전압을 쓰는데 전압은 Q는 그대로 쓰고 여기다가 W를 쓰는데 단위도 뭡니까? 중요하다. 쿨롱입니다. 쿨롱. 이 쿨롱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세컨드 이렇게 해가지고 단위까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자. 하겠습니다. 전기와 전자에 대해서 선언하는데 옛날에는 전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는 마이너스에서 전자로 플러스로 흐른다는 것이 입증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기존의 모든 책들은 폐기해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른다는 원리를 적용하였다. 어느 게 기본 원리에 맞는 겁니까? 이게 맞는 거죠. 전자. 그래서 대학에도 전자공학과 그러면 최신 학문을 다루는 과, 전기공학과 그러면 고전적인 학문을 다루는 과.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런 거를 표현했습니다. 전류의 방향, 자 전류의 아까 설명했죠. 여러분들 여기서는 설명을 못 드리지만
뒤에 또 나옵니다. 쿨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쿨롱이라는 사람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압에 대해서 얘기했죠. 전압은 물과 수압의 관계에서 수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물하고 수압인데 수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네,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나가서 기전력에 대한 것도 있네요. 기전력. 자, 다시 한번 제가 한번 그 앞장에서 단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전압과 기전력에 대해서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했습니다. 건전지가 있고 여기에 꼬마 전구를 2개를 켰습니다. 꼬마 전구를 2개를 이렇게 켰더니 이게 저항입니다. 저항인데 꼬마 전구를 하나, 둘 이렇게 켰는데 A, B를 합시다. 이게 몇 볼트짜리냐면은 1.5볼트짜리예요. 그러면 여기 쓸 때 E는 1.5볼트 이렇게 쓰는 겁니다. 기전력은 전기를 처음에 일으키는 것, 포스잖아요. 포스. 우리 영화에 나오는 포스입니다. 어떤 사람이 테스트기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A 사이의 전압을 잽니다. VA를 재고 또 여기를 VB도 재죠. VB 이렇게 재면은 이거는 전압이라 합니다. 여기 전압이 1볼트가 나왔다. 그러면 VA는 이코로 1볼트. 0.5볼트가 나왔다. 그러면 0.5볼트. 이렇게 얘기할 때 분류를 합니다. 기전력은 1.5볼트. 전압은 1볼트. VA는 A에서의 전압은 1볼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여기만 쓰는데 전압은 전위차라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또는 단자전압이란 말도 쓰고 전압 강하란 말도 씁니다. 전압 강하란 말도 쓰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에다가 하나를 더 써놓으십시오. 전압 이코로 전위차고 전기 위치 에너지의 차고 단자전압이란 말도 쓰고 전압 강하. 그러니 이 전기를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정신이 없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 갑자기 2페이지까지 넘어가지 않았는데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냐. 여러분들이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시고 무슨 말이다. 전기를 일으키는 것, 발전소에서 전기를 일으키는 것, 교류 전원이다. 집에 전원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E라고 쓰고 E는 뭐 220V 이렇게 쓰고 이 사이에 전압을 쟀더니 이 사이에 있는 전압은 이코로 200 똑같아요. 220V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기전력이라 그러고 기전력 E는 220V 전압 V는 220V 말을 달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전력, 단자전압, 전압 강하 또는 전압, 전위차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죠? 뭡니까? 암기를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은 들지만 암기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기준이 있어야죠. 기준은 이거 중요합니다. 기준은 뭡니까? 기준은 대지로 하고 땅으로 하는 겁니다. 기준은 땅으로 하고 대지의 전기의 전위라는 것은 전기 위치 에너지입니다. 전위라는 것은 전기의 위치 에너지죠. 위치 에너지는 0볼트이다. 무게의 기준은 뭐죠? 무겁다, 가볍다의 기준은 뭡니까?
물입니다. 물에 어떤 것을 놓으면은 가라앉을 것 같으면은 무겁다 그러어야 되고, 부피는 크지만 뜰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볍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뭐죠?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이 기준은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 이렇게 전기에 있어서 전기의 위치 에너지 기준점은 대지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시 한번, 이거 아직 다 못 외웠어요. 여러분들이 전압은 다른 말로 전위차고, 전위차는 이코로 단자전압이고, 단자전압이라 얘기했고, 이것도 뭐라 했죠? 전압 강하라고도 얘기한다. 네, 이거 꼭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꼭 문제를 풀어서 맞추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용어를, 이제 용어 때문에 나중에 힘이 들어해요. 그러니까 꼭 이런 용어를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나온 거 한번 볼까요? 490쪽입니다. 490쪽 17번입니다. 17번. 24 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해서, 이럴 때 여기를 우리가 Q라고 쓸 수 있어야 돼요. 144 줄에 1을 했을 때 기전력은, 이 줄은 이코로, 아까 W는 이코로 이게 줄이라 했어요. 아직 여러분들이 암기는 못했지만 이런 거를 쓸 때 기전력은 그랬으니까 우리가 처음에 쓸 때 이거 하나만 쓰면 안 됩니다. I부터 쓰라 했어요. I는 이코로 T분의 Q, V는 이코로 Q분의 W, 이렇게 쓰라 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위를 쓰는 연습도 해야 됩니다. 쿨롱, 여기도 쿨롱, 여기는 줄, 이렇게 쓰니까 여러분들이 Q는 이코로 24고, 그 다음에 144, 이렇게 하니까 계산기 따닥 누르면은 답이 얼마나입니까? 답은 6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외로 많이 틀립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전기를 하면서 이 I에 대한 말이 또 나와요. I는 이코로 R분의 V는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오음의 법칙이, 이게 오음의 법칙인데 이 식은 열심히 외워요. 근데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식은 이 I는 T분의 Q고 V는 이코로 Q분의 W인데, 이걸 안 외우고 이걸 외웁니다. 안 됩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 식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서 틀리지 않도록 조심을 합시다. 중요한 식입니다. 중요한 식인데,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아까 우리가 이제 몇 쪽에 했냐면은 18쪽이네요. 그죠? 18쪽으로 다시. 우리가 지금 18쪽에서 전류와 전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2단원에서는 다음은 저항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복습을 한번 할까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뭔가요? 제일 중요했던 게 뭔가요? 복습을 빨리 한번 하겠습니다. 번호 외우는 거였죠. Shift 7에다가 0, Shift 7, 03. 그 다음에 몇 쳤죠? 23, 33, 32. 거꾸로 했지만, 그 다음에 보너스로 하면은 양자의 질량은 01, 1번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암기하는 것.
그랬죠? 갑니다. 자유전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대전이란 말도 했고, 그 다음에 대전소열인데 여러분들이 암기를 할 때에는 유리 여러분들 제가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고 있나 하면요, 저는 이렇게 외워요. 사실은 나 유모 잘해 이렇게 외웁니다. 나 유모 잘해 이러는데, 나 유모 잘한다는 거는 나 유모를 잘한다는 뜻은 이쪽은 플러스란 뜻입니다. 이쪽은 다 플러스, 제가 플러스 있는 쪽만 얘기했어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이쪽은 합성섬유는 전부 다 뭐예요?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 유모 잘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 있도록 했고, 나머지는 다 되면은 나이롱하고 합성섬유하고 되면은 나이롱은 플러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염화비닐이나 합성섬유나 테플론이라든지 다 마이너스 성질을 가진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금방 한 거죠. 전류하고 전압이 있는데, 전류는 물이고 전압은 수압이다. 어느 게 중요하느냐? 전류가 중요하다. 전류는 단위 시간에 흐르는 움직이는 전하량을 뜻하고, 요 식이죠. 전류를 먼저 쓰고 전압을 쓰는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Q는 그대로 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고, 단위도 암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니까 또 한 게 뭐가 중요했죠? 기준이 뭐냐? 기준이 아니고 기준이 뭐냐? 전압이 220V이다. 전압이 220V이다. 그러면 전압이 220V라는 거는 기준이 뭐냐? 땅이라 했어요. 그죠? 땅. 대지의 전류는 0V이다. 그리고 아까 식은 했고, 전압에서 전이차, 단자전압, 전압강은 같은 말이다. 됐죠? 전기를 처음에 일으키는 거는 기전력이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해두면 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저항, 우리가 여기 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면 이게 또 곤란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압과 전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